지난주에 치러진 4.3 보궐선거 결과가 여야 정치권의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. 일부 지역에 국한된 선거였지만 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드러났고 정의당은 지역구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. 네, 킹핀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이번 보궐선거에서 유일하게 우승 당, 바로 정의당입니다. 이 민주평화당과 다시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다고 제안을 했었는데 평화당 내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정의당 쪽에서는 일단 강력하게 원하는 입장이고요. 민주평화당은 어제였습니다. 정병환 원내대표가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라고 교섭단체와 관련된 발언을 했습니다. 네. 노선 차이가 크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요. 과거에 정의당과 원내 교섭단체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 보면은 핑계인 것 같고요. 사실은 이익이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과의 이른바 제3지대에서 뭉치는 것이 내년 총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런데 이 꼴찌 성적표를 받은 바른미래당은 그 내홍이 점점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. 특히 갈라서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선거 개혁 등 이른바 그 개혁 블럭이라고들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?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? 네, 제가 오늘 민트색 넥타이를 맸는데요. 바른미래당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몸 따로 마음 따로 정당인데요. 사실 몸은 바른미래당에 있으면서 마음은 민주당에 가 있거나 혹은 민주평화당에 가 있거나 혹은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의원들의 임시 피난처 성격의 정당으로서 기능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. 네.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3.5%대의 저조한 그런 득표율을 보였습니다. 이런 형태가 계속된다면 아마 바른미래당 내에서 계속적인 내분들이 계속되면서 선거제라든지 공수처라든지 한 집안 두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도 현재의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. 알겠습니다. 바른미래당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곤혹스러운 거는 민주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중간평가 성격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정의당과의 단일 후보를 제외하고는 단 한 석도 얻지 못했습니다. 그렇죠.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? 상당히 민주당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상황인데요. 네. 이번 보궐선거 패배가 장기적으로 민주당에게 이 약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좀 간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우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기존 지방선거에서 얻었던 민주당의 지지세들이 사실상 다 사라진 선거였다고 보여집니다. 통영 고성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단체장들이 압승을 거뒀던 곳인데 이번에 30% 중반대의 저조한 득표를 했고요.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주 라 선거구, 기초의원 선거구였는데요. 민주평화당 후보가 단독으로 민주당 후보를 이겼다는 거죠. 표 차이가 약 25%포인트가량 차이가 날 정도로 이건 호남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들이 점차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아픈 지점인 것 같습니다. 분명 그런 면들이 있네요. 네,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그 앞날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가 필요해 보입니다. 혹시 이번 주에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이 그 계기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? 민주당의 희망사항이겠지요. 이 희망사항이 현실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. 우선 트럼프의 입장은 며칠 전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가 돼 있듯이 여전히 패키지 딜, 완전 빅딜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일괄 타결 형태를 선호하고 있고요. 반면에 우리 정부는 영변 핵 원자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단계론적인 핵 해체를 선호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얼리 하비스트라고 우리 정부에서 표현을 했는데요. 남북 경협과 같은 소기의 성과들을 차근차근 쌓아나가는 방식으로 남북 간 그리고 북미 간의 신뢰를 쌓아가자라는 그걸 통해서 일종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여러 악재 속에서 선전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. 만약 바른정당이 분열이 되고 민주평화당이 이 정의당과의 교섭단체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렇게
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 전에 다시 이합집산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번 보궐선거의 두 가지 결론은 첫 번째로는 민주당의 실정으로 자유한국당이 강제로 부활당했다라는 측면이고요. 예. 또 하나는 어찌됐건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됐건 자유한국당이 됐건 범진보 통합, 범보수 통합의 어떤 촉발하는 계기가 신호탄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네. 아마도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내년 수도권과 그리고 충청권에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재와 같은 다자구도에서는 어느 쪽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. 이런 통합을 견인하는, 통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계속 높아질 것 같습니다. 네, 지난주 4.3 보궐선거에 관한 결과 또 앞으로의 전국 양상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. 오승용 시사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